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20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애매한 문구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매매계약 시 예상되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전원주택지를 매매계약 체결할 때 넣을 수 있는 특약사항을 모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로 확인을 하고 또 현장 가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사항. 두 번째는 토지를 실측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정산한다는 특약. 세 번째는 인허가 책임에 대한 특약. 네 번째는 진입로를 매도자가 확보를 해주겠다. 이러한 특약. 다섯 번째는 그 지상에 농작물이나 지작물이 있을 때 그 철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지. 여섯 번째는 토목공사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택지를 매매계약 체결할 때 토목공사 경과 년수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한다는 특약.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지 매매계약 체결 시 넣을 수 있는 특약사항 유형 첫 번째입니다. 서류로 보고 또 현장 가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본 전원주택지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고선 확인서를 확인하고 성토지와 높이 3m, 길이 35m 석축의 경계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밟아본 후에 계약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서류로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한다는 것을 명시한 특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약 후에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계약상 면적과 차이가 있을 때는 정산을 한다는 특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 계약 면적은 등기상 면적이며 매수자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측량을 하기로 하며 실측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차이가 있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산 의무만 발생한다. 이때 매도자는 측량에 적극 협조하고 실측 결과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있으면 평방미터당 얼마의 가격으로 정산을 한다. 또 측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매수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측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중도금 지급기 이전까지 측량을 안 했다. 그래서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정산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측 비용은 양 당사자가 2분의 1씩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허가 책임 문제에 대한 특약입니다. 본 매매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책임은 매수인이 지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인허가 사항은 토지거래 허가 문제, 건축 허가 문제, 상하수도 개선 문제, 전기, 가스를 도입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만약에 매도인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10일 이상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지금까지 받은 대금 모두를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인허가 책임에 대한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계약된 토지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진입로를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특약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특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조건이며, 만약에 매도자가 진입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동안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진입로 미확보로 매도인이 지급할 위약금은 잔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총 매매대금에 대해서 몇 프로로 계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매도인이 부담할 위약금도 별도로 특약으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지상에 농작물이나 지작물이 있을 때 그 철거 책임 문제에 대한 특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에 경작 중인 단연생 농작물 및 지작물 일체는 중도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이 철거를 해주기로 하며, 만약에 잔금일까지 철거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철거를 하게 될 때에는 철거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철거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농작물이나 지작물 철거 책임에 대한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째입니다. 토목공사가 끝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서 촉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집안 침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해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매수인은 본 토지가 토목공사를 한 지 3년이 경과되고 구릉지에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신축공사 시에 축대 및 토석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계약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지는 그 토목공사를 한 지가 오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축대와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누구의 부담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별도로 특약을 맺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꼭 챙겨봐야 할 특약사항 유형 6가지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원주택지 매매계약 체결 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